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6737 탐방. 오늘 저희가 바로 온 곳은요, 제가 가끔 댓글을 보다 보면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아, 무슨 댓글인가요? 우리가 전국구에, 지역구에 전부 다 이렇게 다 가보는데, 박정희 대통령 흔적 관련한 지역에 전부 다 가보는데, 네네. 정작 아직도 상암동에, 서울에 있는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이런 일이 간혹 네.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네. 겸사겸사 네. 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 뭔가요? 박정희 대통령을 상암동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네. 우리의 핸드폰 속에서도 오.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핸드폰에서 박정희 네, 대통령을 만나?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어플 다운받는 곳에 가가지고요, 네네. 박정희라고 검색하잖아요. 네. 그럼 리멤버 박정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거예요. 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네,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소식들, 그리고 재단 관련한 소식들 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커뮤니티,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커뮤니티가 향후 출시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보죠. 네. 들어오자마자 발견되었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발견되는데, 대통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법, 이제는 모바일로 통한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근데 여기 가입 혜택이 있네요. 첫 번째, 회원가입 후 기념관 방문 시 기념품을 증정한다. 오, 기념품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커피 한 잔 무료 제공, 그리고 2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딱 그 느낌이 지금 좀 나요. 아, 청와대 네. 느낌을 살린 거군요. 청와대 집무실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여기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게 실제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는지. 그럴까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6737 탐방단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이제 방송을 좀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입장고로 들어오면서 좀 느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느낌이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집무하실 때 그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걸 좀. 집무하실 때 그 이제 청와대의 네네. 입출구, 아, 그렇죠. 이 입출구 양식이 이 한옥풍이었다는 거죠. 아, 맞네요. 네. 제 직감이 맞았네요. 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는 재임 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렇죠.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네네.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대통령을 만나 뵙는다는 그 기쁨과 설레임을 갖도록 당시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근데 아. 정말로 진짜 그 느낌이 났어요. 예. 딱 그 이제 들어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무하고 계셨을 때 어떤 그 고뇌와 약간 그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좀 느껴지는 그런 엔트러스가 아니었나 좀 그런 청와대 생각이 들어갈 때 느낌이 여기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입구는 들어갈 때 출구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구도 나갈 때 입출구 아, 예. 나갈 때도 청와대 나갈 때 또 느낌. 이런 양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맞네요. 제가 직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청와대 그때 당시 청와대 들어올 때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공간 구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딱 들어올 때 박정희 대통령 집무하시던 그 청와대 느낌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향하고자 했었던 사상이 지금 여기 딱 보입니다. 아,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와 혁명과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사상의 집요체를 지금 맞네. 여기서 보여주는 맞네. 그리고 굉장히 그 공간학적으로도 디자인이 디자인이 좀 많이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시던 청와대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예, 그 사상과 신념 이런 그렇죠. 거를 집약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시계가 있어요. 네, 예, 예. 시계가 있는데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셨던 시간입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권 기간을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을 사실상 그려놓은 61년부터 62년 그렇죠. 해서 79년 10월 26일 날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셨죠. 예. 61년도 이제 그 혁명이 있었던 그 발발하던 그때였고 18년, 네, 18년간의 시간이 시계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왔을 때하고는 확실히 네. 좀 이게 지금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압축적으로 뭔가 지금 잘 조형을 해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약간 숨겨진 디자인의 의미 찾기. 네, 그렇죠. 이거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야, 본격적으로 이제 네, 네, 전시실 네, 네. 들어가는 건가요? 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의 구도를 보면 전시실이 총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근데 각각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시고 네. 출생 이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 일으키기 전까지 그 아. 일생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 그렇죠. 그런 것들이 1전시실에 그렇죠.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상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사상과 행동 이런 집요체가 그 집권 전에 배경.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배경.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좋은 전시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네. 배경, 네. 배경이 담겨져 있는 그렇습니다. 1전시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가와 혁명과 나는데 네. 소박, 근면, 정직, 성실. 사실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아젠다들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사실 이승만 대통령 때 실제로 자주 독립된 건국을 하기는 네네. 하셨지만은 네네. 경제적으로도 그게 좀 뒷받침이 되어야 진정한 자주 독립국이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항상 또 이제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지금 제가 보면서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내려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네, 여러분들. 네. 근데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는 침체와 퇴보의 연속이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데 근데 그래서 해결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국민 계몽만이 답이다. 민족 지도자 영웅 같은 사람이 하나 딱 나서서 국민 계몽을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끌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침체돼 있고 영원히 퇴보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야. 그래서 이제 국가 개발에서 정말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상 그 정신이 지금 여기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면성실하자 이 얘기도 늘상 말씀하셨던 맞아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에 찬성을 하셨던 사상계 장준하 선생도 5.16 혁명을 칭찬했었던 것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근면성실의 이 개념을 박정희 대통령과 그때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게 심어주었다. 예. 그 장준하 선생님도 네. 5.16 혁명 같은 것이 네. 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예. 지금 그때 장면 내각 때였는데 네. 네. 이거 노답이다 지금 이 상태로는 노답이다. 맞습니다. 지금 네. 뭔가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미국 CIA에서도 지금 한국 군인들이 뭔가 들고 일어나거나 아, 예.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망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장준하 선생님도 뭔가 일어나긴 일어나야 된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했을 때 야 드디어 일어났다. 아, 예. 나중에는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럴 쪽이 수도 됐지만은 있지만. 5.16 혁명 자체는 되게 이제 반기셨던 아, 쌍수 네. 들고 반기셨던 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그 구호를 입장로에서 보실 수 있고요.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지금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기 일생, 박정희 대통령의 초년 시기 때 일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곳에 지금 와 태어나신 있는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가정사를 좀 알 수 있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뿌리를 형성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1917년에 태어나신 게 네,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부친께서는 이제 박성빈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네. 그때 당시 대한제국 구한말 때 정구품 무관이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육군 한 소위에서 중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계급인데, 이 부전자전이라고 아버님께서도 무관이셨는데 아드님께서도 무관을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박성빈 님께서 조부께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를 하세요. 예, 그래갖고 동학농민운동이 결국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렵고 궁핍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묘사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6737 탐방단에서는 네. 박정희 대통령 생가, 구미에 있는 생가를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생가는 솔직히 말해서 가본 적은 없거든요. 구미 생가 네. 혹시 구미까지 내려가긴 좀 어렵다 네. 하시는 분들은 상암, 서울 상암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재현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딱 요 정도 느낌이 나나요? 직접 내려가서 네, 보면? 실제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네. 진짜 가난한 집이었잖아요. 네네네. 진짜 크지 않습니다. 요런 건물 하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세 채 정도 더 있긴 한데 네네. 한 요 정도 느낌입니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직업은 사실 군인이 아니라 교육자입니다. 네. 네, 그게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계몽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군인 이전에 원래 사실은 교사셨다는 거. 그쪽에 보시면은 문경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문경초등학교인데 옛날에는 문경 공립보통학교였습니다. 그때 교사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 6737 탐방단 애청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경초 예전에 한번 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가서 초등학생 친구들도 만나고 네. 그랬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육자이면서 이 어떤 그 나중에 혁명가로서의 포부가 드러나는 어떤 글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다음에 뭐가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대장이 될란다. 전장에 나가서 용감히 싸워 이기는 대장이 될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네. 그날이 밝았습니다. 네. 1961년 네. 5월 16일. 혁명 이제 군인의 길을 걸으신 다음에 그 본인의 소신을 실제로 실천하신 게 이제 5.16 그쵸. 혁명인데 네. 혁명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네. 하셨죠. 이때 업적이 또 상당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군인을 전역하고 나서 대통령으로 나오셨을 때에도 이때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정희 한번 믿어볼 만하다. 그렇죠. 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건데 요때 이제 뭐 유명한 게 뭐 깡패들 잡아놓은 거. 네, 네, 요거 이제 아주 이정재. 유명하죠. 네. 이정재. 요거 아주 유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기 연호였어요. 네, 단군. 단군을 기점으로 하는 연도인 거죠. 근데 서기로 대체한 게 요때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 시간 표준 기념을 따라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의 활동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 비전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정치 깡패들 잡아놓고 부정부패 연루자들 체포해서 사법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농민들한테는 농업금융 채권을 발행해서 고리채. 이게 탕감을 고리채가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였었는데 이걸 그냥 단번에 그냥 해결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렇죠. 네.
구학을 일소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본인의 비전이 잘 실현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렇죠. 군인 전역하시고 네,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나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63년도고요, 이게. 아, 민주공화당 후보셨습니다. 예. 이때 후보 현수막이 나오네요. 새 일꾼에 한 표 주어 황소처럼 부려보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황소처럼 일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의 역사가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3공화국의 출범이 이때 시작이 아마 되는 거죠. 40대셨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대한민국 40대 청년이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진짜 이때부터 막 대한민국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그렇죠. 예, 꿈틀꿈틀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집권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예, 직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교사 네.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리고 집권할 때까지가 소년 일생을 네, 보여주는 여기가 바로 1전시입니다. 1전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전시로 가볼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전시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 일단 뭐 경제개발 유명하죠. 그쵸. 그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의 핵심 요체 국가 사업들을 다 볼 수 있는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제2전시실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황소를 뽑아놨으니까 네. 이 황소가 어떻게 일했는지 아, 예. 그 이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놈의 성능이 황소가, 좋은지. 네, 어. 이 수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황소가 그렇습니다. 이 황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켜보러 가보시죠. 가보도록 하시죠.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신 이후에 직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말기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 개발의 그 모든 그 타임라인을 갖다가 압축해 놓은 곳입니다. 그 황소가 어떻게 일했는지 그렇죠. 이 딱 평가 딱 수치로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황소를 뽑아놨는데 이 네. 황소가 얼만큼 농작물을 수확을 했는지 요거를 그렇죠. 이제 수치로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어마어마해요 사실. 네, 진짜 연대기를 참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위대한 혁명입니다 진짜로. 네. 보면은 64년도에 수출 1억 달러 돌파, 63년도에 당선이 되셨는데 4년도에 수출 1억 달러. 요것도 이제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셨을 때가 61년도 네. 그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었는데 맞아요. 이 62년도에 집권하시고 나서 아 이거 국가 경제를 한번 살려봐야겠다 해갖고 먼저 하셨던 게 뭐였냐면 화폐 개혁이에요. 그때 당시 지하 경제에 돈이 많이 쌓였는데 돌지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해서 해봤는데 진짜 돈이 없던 거예요. 아. 지하 경제도 아예 없었던 거죠. 지하 자체가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들려오고 해갖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런 그 장면 정부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이 네. 5개년 개발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했는데 그랬었던 국가가 딱 2년 뒤에 수출 1억 달러를 갖다 돌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기적인 거죠. 맞아요, 말 그대로. 맞아요. 네. 연평균 44% 성장했대요. 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77년도에 이제 100억 달러 돌파입니다. 64년도에 1억 달러 돌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77년 13년 만에 100억 달러는 100배예요, 100배. 여러분 어떤 나라가 100배 성장하는 거 보셨나요? 어떤 나라가 10년 정도 만에 100배 성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어렵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77년 100억 달러. 그렇죠. 아까 64년 1억 달러, 77년 100억 달러. 진짜 이거 황소가 아니라 이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안드로 AI라고 하는 게 AI. AI죠. 네. 황소 AI다. 대한민국을 구원하려고 한 1961년도 AI. 박정희. 야, 이렇게 보면 될 진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여기는 또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정말 다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네. 진짜 이것만큼은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과 같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야, 바로. 파독광부와 네. 간호사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그 독일에 파견됐었던 이제 파독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어떤 그 것과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방문했었을 때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네. 하루가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 이때 독일 갈 때요. 독일 가는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빌려다 탔대요. 저 한 번에 간 것도 아니고
그 경유를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박정희 대통령도 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국민들 대신에 내가 아프겠다 이런 게 항상 지도자의 마인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적 명운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서 시행했었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일협정, 한일협정. 두 번째 이 독일 파견, 네, 맞아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월남 파병. 월남. 다 국민들의 어떤 그 피와 땀과 눈물이 맞아요. 보통들 수반되는 작업인데 맞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6.25 전쟁 직후에 허약하고 빈약한 저 국가에 대해 투자해줄 곳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네. 신뢰도도 엄청나게 바닥이었겠죠. 낮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전쟁 날 국가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머금고서 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뭐 한일협정 뭐 그리고 뭐 파독 광부 간호사 그리고 월남 파병 사실 모두 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에 그렇죠. 주요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슬펐던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 외화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이때 파독 광부 그리고 간호사로 가셔가지고 이거 뭐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때 당시 광부로 지내셨던 분들. 예,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네. 64년이네요. 64년 12월 10일 날에 한보른 광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났죠. 이때 350여 명의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 태극기를 들고, 그러니까 진짜 이영만리에서 우리는 태극기다, 태극기 들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 내에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대통령이 선창을 했습니다. 애국가를. 그러고 선창으로 합창이 되고요. 이때 다들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저 지금도 약간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을 닦아내고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서 이영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네. 여기 잠깐 제가 한번 끊고도 네. 여기서 딱 슬래시를 끊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까지는 그냥 대통령이 의전 행사할 때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근데 요 밑에서부터 광부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요 부분부터는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책을 딱 덮으셨어요. 대통령 그 연설문 덮고. 난 진짜 이제 진심으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울고 있는 간호사분들과 파독 광부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광부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가족이나 고향 땅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이럽시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우리가 닦아놓자. 이렇게 눈물 어린 연설을 하셨고요. 그 얘기를 들었었던 그때 당시 파독 광부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그 전에도 이미 울고 계셨겠지만 정말로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연설이 제대로 이어지지도 못할 정도로 다 같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울고 영부인도 울고 국민들도 울고. 그렇죠. 진심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들었었던 그때 당시 독일 총리였었던 에르하르트가 한국이 원하는 거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 말만 해라. 진심이 통한 거죠.